안녕하세요. 오늘은 TTS와 보이스 클로닝 기초 완벽 가이드를 준비했습니다. AI 음성 기술의 핵심을 초급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는 학습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퀴즈 7개가 포함되어 있으니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먼저 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TTS 기술 발전사부터 시작하여 보이스 클로닝 개념, 엔드-투-엔드와 LLM 베이스트 TTS 비교, 퓨셔트 보이스 클로닝 기술 동향, 윤리적 고려사항, 개인 AI 비서 활용, 코키 TTS 실습, 그리고 실전 예제 분석까지 총 8가지 주제를 다루겠습니다. 각 주제는 이론과 실습을 함께 진행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TTS 기술이란 무엇인가입니다. TTS는 텍스트 투 스피치의 약자로 텍스트를 자연스러운 음성으로 변환하는 기술입니다. 여러분이 스마트폰에서 시리아 또는 OK 구글을 부르면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TTS 기술 덕분입니다. 또한 내비게이션의 음성 안내,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 낭독 기능 등 일상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TTS는 글자를 음성으로 자동 변환하여 시각장애인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콘텐츠 제작을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TTS 기술의 발전 과정을 3단계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1980년대에서 90년대까지의 연결 합성 시대입니다. 이 시기에는 미리 녹음된 음성 조각들을 이어붙이는 방식으로 음성을 만들었습니다. 마치 레고 블록을 조립하듯 음성 조각을 연결했죠. 두 번째 단계는 2000년대의 파라메트릭 합성 시대로 흠이라는 통계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2016년 이후의 딥러닝 시대로 리브네트과 타칸난 같은 혁신적인 모델들이 등장했습니다. 각 시대마다 음질과 자연스러움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2016년 구글 딥마인드의 웨이브네트 혁명입니다. 웨이브네트는 TTS 역사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기존 방식은 언어학자들이 수동으로 발음 규칙을 정의했지만 이브네트는 딥러닝을 사용하여 수백 시간의 음성 데이터에서 자동으로 패턴을 학습했습니다. 이는 인간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모델 스스로 자연스러운 음성의 특징을 발견하게 만들었습니다. 웨이브네트 이후 타칸난 2, 패스트 스피치 등 많은 후속 모델들이 등장했고 현대 TTS 기술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현대 엔드-투-엔드 TTS 모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VITS, 유어TTS 같은 최신 모델은 텍스트를 입력하면 중간 처리 과정 없이 바로 음성 파형을 출력합니다. 이전 방식과 달리 복잡한 중간 단계를 생략하여 처리 속도가 빠르고 음질도 높습니다. 또한 실시간 음성 합성이 가능하며 감정과 스타일까지 제어할 수 있습니다. 같은 텍스트라도 기쁨, 슬픔, 화남 등 다양한 감정으로 표현할 수 있고 속도와 높이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코드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코키 TTS 라이브러리를 사용한 기본 사용법입니다. 먼저 TTS 클래스를 임포트하고 사전 학습된 다국어 모델을 로드합니다. 여기서는 your_TTS 모델을 사용하는데 이 모델은 한국어, 영어, 스페인어 등 여러 언어를 하나의 모델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한국어 텍스트를 정의하고 TTS.TTS_to_ 파일 함수를 호출합니다. 이 함수에 텍스트, 파일 경로, 언어 코드를 전달하면 자동으로 음성 파일이 생성됩니다. 랭귀지 파라미터를 KO로 지정하면 한국어의 최적화된 발음과 억양으로 음성이 생성됩니다. 단 몇 줄의 코드로 전문가 수준의 음성 합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퀴즈입니다. 딥러닝 시대 이전의 TTS 기술 발전 과정을 올바르게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무엇일까요? 한 번은 파라메트릭 합성, 연결 합성, 딥러닝 기반 합성 순서입니다. 두 번은 연결 합성, 파라메트릭 합성, 딥러닝 기반 합성 순서입니다. 세 번은 딥러닝 기반 합성, 연결 합성, 파라메트릭 합성 순서입니다. 네 번은 파라메트릭 합성, 딥러닝 기반 합성, 연결 합성 순서입니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연결 합성, 파라메트릭 합성,
딥러닝 기반 합성 순서입니다. TTS 기술은 1980년대에서 90년대의 연결 합성 시대에서 시작했습니다. 미리 녹음된 음성 조각을 이어붙이는 방식이었죠. 그 다음 2000년대에 파라메트릭 합성 시대가 왔고 흥같은 통계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6년 이후 딥러닝 시대가 열렸고 웨이브네트, 타칸난 같은 신경망 모델이 등장했습니다. 이 순서를 잘 기억해두세요. 5번째 주제는 보이스 클로닝의 정의입니다. 보이스 클로닝은 특정인의 목소리를 AI로 복제하는 기술입니다. 놀랍게도 몇 초에서 몇 분의 음성 샘플만으로 그 사람의 음색, 억양, 발음 습관을 모두 학습할 수 있습니다. 학습된 모델은 그 사람이 전혀 말하지 않았던 새로운 문장도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초 분량의 음성 샘플만 있으면 AI가 그 사람의 목소리로 책 한 권을 읽어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6번째로 보이스 클로닝의 활용 분야를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개인 AI 비서의 사용자 맞춤 목소리를 적용하여 친근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둘째, 성우 작업을 효율화하고 언어 더빙을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드라마를 영어로 더빙할 때 원래 배우의 목소리 특징을 유지하면서 영어로 말하게 할 수 있습니다. 셋째, 교육 콘텐츠 제작을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넷째, 특히 의료 분야에서는 목소리를 잃은 환자의 음성을 복원하는 데도 사용됩니다. 루게릭병 환자가 병이 진행되기 전 목소리를 보존해두면 나중에 의사소통 도구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7번째 주제는 엔드-투-엔드 TTS의 특징입니다. 엔드-투-엔드 방식은 텍스트를 입력하면 중간 처리 과정 없이 직접 음성 파형으로 변환합니다. 타칸난 2, 패스트 스피치 2 같은 모델이 대표적이며 텍스트에서 음성으로 직접 변환하기 때문에 중간 단계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처리 속도가 빠르고 음질이 높습니다. 특히 실시간 응용 프로그램에 적합하며 AI 스피커나 내비게이션 같은 제품에 많이 사용됩니다. 8번째로 LLM 베이스트 TTS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LLM 베이스트 TTS는 대규모 언어 모델의 의미 이해 능력을 활용합니다. 단순히 텍스트를 음성으로 변환하는 것을 넘어 문장의 의미와 문맥을 파악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 써요라는 문장과 하나 써요 라는 문장의 차이를 이해하여 평서문은 단호하게, 의문문은 끝을 올려서 발음합니다. 이는 감정 표현을 자동으로 조절하고 자연스러운 억양을 생성할 수 있게 합니다. 엔드-투-엔드 방식보다 한 단계 더 발전된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퀴즈입니다. 엔드-투-엔드 TTS 모델과 LLM 베이스트 TTS 모델의 가장 핵심적인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한 번은 엔드-투-엔드는 텍스트에서 음성까지 직접 변환하고 LLM 베이스트는 의미 이해를 바탕으로 문맥에 맞는 억양과 감정을 생성한다입니다. 두 번은 학습 데이터 양의 차이입니다. 세 번은 실시간 처리 가능 여부입니다. 네 번은 다국어 지원의 차이입니다. 어떤 것이 정답일까요? 정답은 한 번입니다. 엔드-투-엔드는 텍스트에서 음성까지 직접 변환하고 LLM 베이스트는 의미 이해를 바탕으로 문맥에 맞는 억양과 감정을 생성한다가 정답입니다. 엔드-투-엔드 TTS는 텍스트를 입력받아 중간 처리 과정 없이 직접 음성 파형으로 변환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LLM 베이스트 TTS는 대규모 언어 모델의 의미 이해 능력을 활용하여 문맥을 파악하고 하나 써요와 하나 써요의 차이를 이해하여 적절한 억양과 감정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텍스트 음성 변환을 넘어서는 질적 차이입니다. 9번째 주제는 퓨셔트 보이스 클로닝의 원리입니다. 퓨셔트 기술의 핵심은 전이 학습, 즉 트랜스퍼 러닝입니다. 모델은 이미 수천 명의 화자 데이터로 사전 학습되어 있어 사람의 목소리가 어떻게 구성되는가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그림을 배운 사람이 새로운 스타일을 몇 가지 예제만으로 빠르게 습득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화자의 몇 초 샘플만으로도 그 사람만의 고유한 특징, 즉 음색, 억양, 발음 습관을 추출하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10번째로 퓨셔트 기술의 최신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최신 모델들은
3초 이내의 음성 샘플만으로도 정확한 복제가 가능합니다. U어TTS, XTTS 같은 모델은 다국어를 지원하면서 실시간 처리까지 제공합니다. 한국어 3초 샘플을 제공하면 영어로도 그 사람의 목소리로 말할 수 있고 스페인어로도 가능합니다. 점점 더 적은 데이터로 더 높은 품질을 달성하고 있으며 이는 실용성을 크게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세 번째 퀴즈입니다. 큐샤트 보이스 클로닝에서 몇 초의 샘플만으로 음성 복제가 가능한 핵심 기술적 원리는 무엇일까요? 한 번은 사전 학습된 모델이 수천 명의 화자 데이터로 일반적인 음성 특징을 학습했기 때문에 새로운 화자의 고유 특징만 추출하면 된다입니다. 두 번은 고성능 GPU 사용입니다. 세 번은 음성 샘플 반복 재생입니다. 네 번은 특정 주파수 대역 추출입니다. 정답을 생각해보세요. 정답은 한 번입니다. 사전 학습된 모델이 수천 명의 화자 데이터로 일반적인 음성 특징을 학습했기 때문에 새로운 화자의 고유 특징만 추출하면 된다가 정답입니다. 큐샤트 보이스 클로닝의 핵심은 트랜스퍼 러닝, 즉 전이 학습 개념입니다. 모델이 이미 수천 명의 화자 데이터로 사전 학습되어 있어 사람의 목소리가 어떻게 구성되는가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화자의 몇 초 샘플만으로도 그 사람만의 고유한 특징을 추출하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11번째 주제는 윤리적 문제와 딥페이크입니다. 보이스 클로닝 기술은 많은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윤리적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째, 무단 음성 복제의 위험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동의 없이 목소리를 복제하여 사용할 수 있죠. 둘째, 사기에 악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CEO의 목소리를 복제하여 직원에게 송금을 요청하는 사기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셋째, 딥페이크 동영상과 결합하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 발전과 함께 윤리적 사용과 법적 규제가 필수적입니다. 12번째로 기술적 방어 수단을 알아보겠습니다. 보이스 클로닝의 악용을 막기 위한 3가지 핵심 방어 수단이 있습니다. 첫째, 워터마킹입니다. 생성된 음성의 사람은 들을 수 없지만 AI는 감지할 수 있는 특수 신호를 삽입하여 AI 생성 여부를 추적합니다. 둘째, 동의 기반 학습 시스템입니다. 음성 복제 전에 반드시 본인의 명시적 동의를 받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셋째, 딥페이크 탐지 AI입니다. 진짜와 가짜 음성을 구별하는 AI 모델을 개발하고 배포합니다. 이 3가지가 함께 작동하여 기술의 안전한 사용을 보장합니다. 네 번째 퀴즈입니다. 보이스 클로닝 기술에서 윤리적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방어 수단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한 번은 워터마킹입니다. 두 번은 동의 기반 학습입니다. 세 번은 딥페이크 탐지 AI입니다. 네 번은 음성 압축 기술입니다. 어떤 것이 정답일까요? 정답은 4번입니다. 음성 압축 기술이 정답입니다. 음성 압축 기술은 파일 크기를 줄이는 기술적 최적화 방법일 뿐 윤리적 문제나 딥페이크 방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반면 워터마킹은 AI 생성 음성을 추적 가능하게 만들고 동의 기반 학습은 무단 음성 복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며 딥페이크 탐지 AI는 악용 사례를 기술적으로 식별할 수 있게 합니다. 이 3가지는 모두 보이스 클로닝의 윤리적 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어 수단입니다. 13번째 주제는 개인 AI 비서의 음성입니다. 개인 AI 비서의 보이스 클로닝을 적용하면 사용자 맞춤 목소리로 친근감과 몰입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 구성원의 목소리나 좋아하는 유명인의 목소리로 설정할 수 있죠. 또한 자연스러운 발음과 억양으로 장시간 사용해도 피로감을 최소화하며 정보를 정확히 전달합니다. 로봇 같은 목소리가 아니라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어 사용자 경험이 크게 향상됩니다. 14번째로 AI 비서의 UX 고려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개인 AI 비서를 설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발음, 자연스러운 억양, 적절한 속도입니다. 너무 빠르면 알아듣기 어렵고 너무 느리면 답답합니다.
또한 감정 표현과 문맥 이해로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알람을 설정할 때는 명확하고 간결하게, 날씨를 알려줄 때는 부드럽고 친근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장시간 사용해도 불편함이 없어야 합니다. 5번째 퀴즈입니다. 개인 AI 비서의 보이스 클로닝을 적용할 때 사용자 경험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은 무엇일까요? 한 번은 합성 음성의 정확한 발음과 자연스러운 억양으로 장시간 사용해도 피로감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2번은 빠른 응답 속도를 위해 음질을 낮추는 것입니다. 3번은 다양한 유명인의 목소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4번은 음성의 볼륨을 최대한 크게 설정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정답일까요? 정답은 한 번입니다. 합성 음성의 정확한 발음과 자연스러운 억양으로 장시간 사용해도 피로감을 최소화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개인 AI 비서는 일상적으로 장시간 사용되는 도구이므로 자연스럽고 피로감이 적은 음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확한 발음과 자연스러운 억양은 사용자가 정보를 정확히 이해하고 오랜 시간 사용해도 불편함을 느끼지 않게 합니다. 빠른 응답도 중요하지만 음질을 희생하면 오히려 사용자 경험이 저하되며 유명인 목소리는 초상권 문제가 있고 볼륨은 환경에 따라 조절 가능한 단순 설정 사항입니다. 이제 2번째 코드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TTS 처리 파이프라인을 이해하기 위한 예제입니다. 먼저 토어치와 트랜스포머즈를 임포트하고 VITS 모델을 로드합니다. 여기서는 페이스북의 한국어 TTS 모델을 사용합니다. 안녕하세요라는 텍스트를 정의하고 첫 번째 단계로 텍스트를 음소로 변환합니다. 토크나이저가 텍스트를 입력 아이디로 변환하는데 이것이 음소 변환 결과입니다. 두 번째 단계로 모델의 입력을 전달하면 멜 스펙트로그램을 거쳐 최종 음성 파형이 생성됩니다. 출력된 파형의 크기를 확인하면 실제 음성 데이터가 생성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예제는 TTS 내부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처리 과정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6번째 퀴즈입니다. 코키 TTS 코드 예제에서 TTS.TTS_to_ 파일 함수 내부에서 일어나는 처리 과정을 올바른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무엇일까요? 한 번은 텍스트, 멜 스펙트로그램, 음소 변환, 보코더 순서입니다. 두 번은 텍스트, 음소 변환, 멜 스펙트로그램, 보코더 순서입니다. 세 번은 텍스트, 보코더, 음소 변환, 멜 스펙트로그램 순서입니다. 네 번은 텍스트, 음소 변환, 보코더, 멜 스펙트로그램 순서입니다. 정답을 생각해보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텍스트, 음소 변환, 멜 스펙트로그램, 보코더 순서가 정답입니다. TTS 처리 파이프라인은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첫째, 텍스트가 먼저 음소로 변환됩니다. 음소는 언어의 가장 작은 소리 단위입니다. 예를 들어 안녕하세요는 이응, 아, 이은, 이은, 여, 이응, 히읗, 아, 시옷, 에, 이응, 요로 분해됩니다. 둘째, 이 음소들이 멜 스펙트로그램으로 변환됩니다. 멜 스펙트로그램은 음성의 주파수 표현으로 시간에 따른 소리의 특성을 시각화한 것입니다. 셋째, 마지막으로 보코더가 이 멜 스펙트로그램을 실제 들을 수 있는 음성 파형으로 변환합니다. 이는 딥러닝 기반 TTS의 표준 처리 과정입니다. 15번째 주제는 실전 TTS 적용 팁입니다. 첫째, GPU가 없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구글 컬래브의 무료 GPU를 사용하면 10배 이상 빠른 음성 생성이 가능합니다. 둘째, 긴 텍스트는 문장 단위로 나누어 처리하세요. 한 번에 너무 긴 텍스트를 넣으면 메모리 오류가 발생할 수 있고 문장 단위로 나누면 각 문장의 억양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셋째, 코키 TTS는 기본적으로 22kHz 샘플링 레이트로 음성을 생성하는데 전문적인 용도라면 PW 라이브러리로 48kHz로 업샘플링하면 더 높은 음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팁만 기억해도 TTS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16번째 주제는 TTS와 보이스 클로닝의 미래입니다.
앞으로 실시간 다국어 번역이 일상화될 것입니다. 한국어로 말하면 즉시 영어로 번역되어 내 목소리로 들려주는 것이죠. 또한 감정 인식 기반 음성 생성도 가능해질 것입니다. AI가 사용자의 기분을 파악하여 위로가 필요할 때는 부드럽게, 동기부여가 필요할 때는 힘차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개인화된 AI 비서가 일상화되면서 누구나 자신만의 맞춤형 음성 비서를 갖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기술 발전만큼 중요한 것은 윤리적 사용과 기술적 방어입니다. 워터마킹, 동해 기반 학습, 딥페이크 탐지 AI가 함께 발전하며 더 안전하고 유용한 기술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7번째이자 마지막 퀴즈입니다. 2016년 구글 딥마인드의 웨이브네트의 TTS 역사에 혁명을 일으킨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 번은 처음으로 실시간 음성 합성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두 번은 기존 규칙 기반 시스템과 달리 딥러닝으로 음성 데이터에서 자동으로 패턴을 학습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은 다국어 지원이 가능한 최초의 TTS 모델이었기 때문입니다. 네 번은 무료로 공개되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이 정답일까요? 정답은 2번입니다. 기존 규칙 기반 시스템과 달리 딥러닝으로 음성 데이터에서 자동으로 패턴을 학습했기 때문이 정답입니다. 웨이브네트의 진정한 혁신은 패러다임의 전환에 있습니다. 기존 TTS는 언어학자들이 수동으로 발음 규칙을 정의하고 음성 조각을 수작업으로 연결했습니다. 하지만 웨이브네트는 딥러닝 신경망을 사용하여 수백 시간의 음성 데이터에서 자동으로 패턴을 학습했습니다. 이는 인간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모델 스스로 자연스러운 음성의 특징을 발견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이후 타칸난 2, VITS 등 모든 현대 TTS 기술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TTS와 보이스 클로닝 기술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TTS 기술의 발전 과정, 보이스 클로닝의 원리, 엔드투엔드와 LLM 베이스트 TTS의 차이, 퓨셔트 기술, 윤리적 고려 사항, 그리고 실전 활용 방법까지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7개의 퀴즈를 통해 학습한 내용을 복습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코키 TTS나 VITS 같은 오픈소스 도구를 사용하여 직접 실습해보세요. 실습과 응용을 통해 더 깊이 학습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